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다른 병원 환자분들이 가끔 다른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좀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대단히 뛰어난 의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치상, 거리상으로 병원 옮기신다든지 아니면 소개를 받고 이 병원에서 한번 또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원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60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저희 병원에서 2025년 5월 달에 처음 이제 당뇨약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동안 안 오셨었어요. 한 6개월? 1년 정도 안 오셨어요. 6개월 정도 안 오셔가지고 저는 다른 병원 가셨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다리 쪽으로 심한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봉화지경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리 쪽 수술을 하시고 몇 개월 동안 입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보면 약이 좀 많이 바뀌고 아주 이제 톡식하게 치료를 좀 하셨는데 제가 약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의 예전 검사 결과를 먼저 보면요. 이게 2025년 5월 달에 검사하셨던 건데 저희 병원에서 검사하셨던 결과인데요. 간 수치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화혈색소가 얼마인가요? 10.5.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죠? 그리고 혈당은 298. 이것도 너무 높습니다. 보통은 당화혈색소가 10점대 정도 되면 아주 이제 바로 빨리 이제 혈당을 갖다 정상으로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슐린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환자분은 인슐린 싫다 이렇게 거절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약으로 열심히 조절해보자 하고 저랑 약속을 하고 먹는 약을 처방을 해드렸던 환자분이신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오셨을 때 처방받아 오신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첫 번째로 이 제미메트라는 약을 쓰고 계셨어요. 여기 우리 약 뒤에 서방정이라는 약이 붙으면 서방정이면 약이 천천히 녹는다는 거예요. 이게 서스펜디드 릴리즈 약자인데 천천히 녹는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침 저녁으로 용량이 작다고 생각하셨는지 이걸 아침 저녁으로 2번 쓰고 오셨어요. 서방정을 아침 저녁에서 2번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이런 처방은 꽤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서방정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2번 먹어 잘 유지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서방정 2번 쓴 건 이 선생님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파모티딘. 이거 위험약이에요. 파모티딘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잔타, 큐란 이런 거 기억하실 텐데 H2 블로커라 그래가지고 위산 자체가 좀 많이 분비돼가지고 위벽을 자극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약들을 이제 우리가 시메티딘이라고 하는데 여기 적혀 있네요. 위산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각종 위산 과다증을 개선한다. 위험약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아침 저녁으로 보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약을 2번 쓰시니까 이것도 2번으로 해서 처방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다파프로정이라는 걸 쓰셨는데 이거는 이제 SGLT2 이니비터라 그래가지고 우리 소변으로 당을 빼가지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대표 약제입니다. 처음 이 약이 나왔을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 약을 써 소변으로 당을 많이 빼는 게 의학적으로 맞는가 했는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소변으로 당을 빼기 때문에 소변이 끈적끈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도가 짧기 때문에 이런 요로 감염의 발생 위험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뺀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부작용 크게 없고 오히려 소변으로 당을 빼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된다고 해서 지금은 유럽 쪽에서는 퍼스트 초이스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피오정이라고 해서 피오글리타존이죠. 이제 피오글리타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을 소비하도록 해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인데 이건 단점이 있다면 살이 조금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다. 네,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이 살짝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제미메트 서방전이라는 게 DPP4 이니비터랑 메포민 그러니까 이 2가지 성분이 들어있고 여기 또 하나에서 총 4가지 약제를 쓰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로슈젯이라고 해서 고지혈증 약이죠. 그래서 로슈바스타틴이랑 에즈테마비 들어있는 이 고지혈증 약 중에서 가장 그냥 무난한 성분을 초이스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리에 수술도 하시고 오랫동안 누워 계시고 하니까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60세 남자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써서 이제 혈전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제 추측이고
제가 그냥 이 처방전을 봤을 때 환자한테 상담 드리는 내용입니다. 환자분도 동의하셔가지고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시바라는 인슐린 쓰셨는데, 트레시바는 보통은 지속성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효성, 그러니까 짧게 혈당을 떨어뜨리고 빨리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있고, 이 트레시바 같은 지속성 인슐린은 하루에 한 번만 맞아도 돼요. 한 번 맞고 대신에 이제 천천히 혈당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용법이라고 하면 제이메트 처방전이 2가지 용량이 들어있고, 다파프로가 이제 SGLT1 또 하나, 여기에 피오글리타존 또 하나, 그러면 하나, 둘, 셋, 4가지 용법에다가 인슐린까지 쓰면 총 5지요법을 쓴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5지요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그러면 보험 재정이 너무너무 고갈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4지요법까지는 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슐린 쓰면 보통 이렇게 약을 쓰면 안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험이 안 되는 약들은 이제 비급여로 사용하신 게 있는데, 제가 환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뭐 염증 수치가 3만까지 올라가시고, 수술을 갖다가 3번, 4번 하셔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아마 다른 쪽 수술 때문에 폐혈증까지 왔던 게 아닌가, sepsis까지 왔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하셨고, 환자분들 이거 드시면서 힘들고 인슐린 맞으면서 겨우겨우 조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겨우 당화혈색소가 6.5가 맞춰졌다, 이렇게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신 날 뭐 이거 가지고 며칠 동안 또 약을 안 드셨다고 하셔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당화혈색소가 7.5가 나와서 부랴부랴 약을 저희 병원에서 급여가 되도록, 또 비용 부담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급여가 되도록 약을 좀 조절을 해드렸던 환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케이스는 이렇게도 뭐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도 약을 한번 써볼 수 있다,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최근에 본 당뇨약 중에서는 가장 액티브하게 혈당 조절을 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